안녕하세요, 채널콤입니다. 오늘은 뭐 본인이 준비하셨잖아요.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너무 준비한 지가 오래돼서 잊어먹었어. 이제 우리 GTX 시리즈 출발. GTX. 아 그러니까 우리 GTX 이제 개통됐으니까 조금 GTX가 뭐고 도시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GTX가 지나는 도시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빠르게 가보죠. 뭐, GTX 탄생과 효과. GTX 명칭이 정확히 뭔 줄 아나? 저기 써있네. 그레이트 트레이닝 익스프레스. 그건 뭐야 해석하면? 훌륭한 고속열차? 뭐 이런 거야? 그런 거지 뭐 그런 의미인데 음. 그런 얘기도 많아서 지니까 경기다. 경기도를 달리는 트레인 익스프레스다라는 얘기들이 원래 있었단 말이야. 왜 그랬냐면 GTX를 처음 발표했던 게 이제 2009년이었잖아. 그때 당시 도지사님께서 경기도에 수도권 교통혁명을 위해서 도입을 하겠다. 그 GTX다였는데 그 지가 항상 경기도에서 최초 제안을 했다 해서 경기도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겠지. 그렇지. 여전히 연상은 돼. 그렇지. 경기도라는 게. 잘 지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됐잖아. 그치. GTX, KTX, 뭐 그러니까. SRT 같이. 그래서 A, B, C 노선이 몇 년 전이야. 2009년이면. 15년 전. 와, 강산이 한 번 반. 드디어 이제 24년 3월에 개통을 했지. 그렇죠. 보자 어떻게 돼. 29년 4월에 최종 보고를 했어. 이제 경기도하고 도시공사 그리고 어디? 학회. 그래서 최종적으로 GTX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발표를 했는데 이런 자료들은 어디서 구한 거야? 어디 내 컴퓨터 뒤지니까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보면 그때 A, B, C 노선과 지금의 큰 윤곽들이 대부분 나타났다. 근데 사업이 되면서 조금 바뀌었지. A 노선만 간단히 보면 수서에서 킨텍스였어. 근데 이게 이제 실시계획하고 민간 공모하면서 이게 어디까지가? 운전까지 가고 동탄까지 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이제 B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 뭐 ABC 노선, 사업성, 우리턴 이런 것들 뭐 타당성 보강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 경제성, BC. 1을 넘어야죠. 1을 넘어야지만 이 사업이 타당하다. 해서 A, B, C 노선이 다 간당했어. 하여튼 A, B, C 노선 다 타당하다. 오. 근데 저건 약간 그래. 원래 철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래 저렇게 도입됐던 그 GTX 한번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자고. 교통 분야 3대 혁신열이야. 24년 1월에 민생 토론회 때 발표가 됐어. 세 개가 뭐냐면 크게 속도 혁신, 주거 환경 혁신, 공간 혁신이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다는 거지. 교통 혁신인데 주거환경 공간 혁신은 그래 하여튼. 여기서 나오는 게 GTX 연결이야. 속도 혁신. 연결. 근데 전국을 연결하는 게 맞아? 전국까지는 아니고 지금 지금 이제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개통은 개통이고 추진 예정이잖아. A 노선이 이제 3월에 수서동탄이 개통이 됐고 28년에 전구간 그리고 C 노선도 28년. 그러니까 B보다 C가 빨리 가고 있지. 네, 그리고 B 노선이 30년 개통이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세대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 그래서 A 노선, B 노선, C 노선도 추가 연장 노선이 있고 아예 새롭게 D 노선, E, F를 발표했고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GTX가 아닌 XTX라고 지방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지. 자 속도혁신 그럼 GTX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 이 왼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GTX A, B, C 노선에 대한 주 라인이고 이 오른쪽이 요번에 추가로 발표된 D 노선, DF. 그 다음에 E 노선, F 노선은 어디냐면 이렇게 뿅뿅뿅 도는 애야.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이 얘가 발표를 했어. 이렇게만 이렇게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면은 무슨 서울시 도시철도 노선도 같아. 그렇지. 스케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제는 왠지 저게 2호선 순환선 같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하철 노선도를 엎어보면 정말 장난 아니겠네. 일본이나 파리 같은 느낌이 나겠지. 이제 이 노선이 무슨 어디서 가는 노선이고 막 여기서 걸어서 다음 역 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요번에 GTX 하여튼간 ABC는 묻고 DF까지 추가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야. 네네. 근데 요 노선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면
뭐 아까 얘기했던 A하고 BC 노선은 뭐 28년 그리고 30년에 이제 완료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그것들은 뭐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여하튼 잘 가고 있지. 가고 있어. A, B, C 노선. 그러면은 B하고 C 노선의 연장인데 뭐 A 노선은 동탄에서 이제 평택까지의 연장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B 노선은 어디까지가? 춘천까지. 강원까지. 어. 강원도를 이제 연결하지. 신호선은 내려와서 충청도까지, 충남까지. 근데 이 춘천과 뭐 아산, 천안 아산은 지금 충남에서의 1대장 도시잖아. 그렇지. 거진. 그리고 춘천도 마찬가지지. 강원도에서 서울의 가장 옆에 있는 도시지. 자, 근데 DEF 여기서부터 이제 어떠세요? DEF? 아니 나는 이 앞에서부터도 동의가 이 앞도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B가 원래 인천에서 청량리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저게 그때 아까 타당성 할 때 처음에 구상 때는 뭐 1.16인가 BC가 나오는 걸로 됐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1이 안 나왔다고. B가 그래서 계속 다시 에타 다시 하고 하다가 결국 풀었던 게 마서까지 이제 연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남양주 구리 쪽에 이제 송근이를 끌고 맞아. 오는 걸로 해서 BC를 맞췄단 말이야. 근데 과연 저기들에서 그게 나올까? 저 연장 구간들과 이제 뭐 DEF가 BC가 나올까? 나는 안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 그치. BC에 대해서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ABC가 이제 추진이 됐던 거는 비용과 편익에서의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했다 하기 때문에 추진이 됐는데 DEF 노선은 정치적으로 선거 총선 전에 발표하지 않았나 라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있고 이 노선 중에서도 그나마 현실적인 거는 약간 D 정도?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도 DTX D는 원래 논의가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뭐 저기 김포 쪽에서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인천하고 김포 지금 두 개로 라인이 분리된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됐던 게 D를 용산까지 여의도까지인가? 그러니까 B랑 붙이는 방안. 그러니까 D가 별도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중간 지점에서 B랑 합류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단 말이야. 그래야지 겨우 BC가 나오니까. 근데 이거 다시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고 특히 저 대장에서 삼성 라인은 2호선 이제 그 밑에 고속 라인하고 겹칠 거야. 그럼 그거하고 정리도 필요할 거고. 이 같은 경우도 저기 지금 이제 대장에서 연신내, 광운대, 왕수구 지나는 저 라인이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강북 횡단선 라인이야. 이제 그거를 이제 갖고 온 것 같은데 대체하게 되겠지. 대체되겠지 이걸로.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되려나 싶고 F는 저거 누가 다니냐? 내가 볼 때 수원에서 왕숙 정도 라인 아니면은 소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3기 신도시의 어떤 그 광역교통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별도의 GTX 노선을 신설할 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서 요 노선들이 뭐 난 잘 됐으면 좋겠어. 뭐 다시 검토. 돼야지. 하여튼 5차 국토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 중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보자고. 그러면 이제 GTX와 도시부동산 저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소지용과 교통은 항상 연계돼 있지. 그치. 자, 이 도면 몇 번 보여줬는데 이 3기 신도시 들하고 GTX하고의 관계야. 여기 지금 ABC 노선 있고 요 까만 게 3기 신도시들이잖아. 저 3기 신도시들에서 개발이 다 되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지. 그 사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들이 전제가 돼 있어.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해야지 돈을 많이 내고 그거에 따라서 BC가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럼 3기 신도시 분양가 안에 요거 DF에 대한 공사비가 들어가나? 난 모르겠는데. 교통 부담금이 쓸 수 있지. 그때 위례 사례처럼 그러니까. 위례 신사선을 미리 낸 거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도 그게 문제가 많은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겹치지 않아. 다 피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가령 인천 창릉도 그러니까 대곡이잖아. 대곡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왕숙들도 마찬가지로 저기 별내에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광명 신용은 아예 여기 없어. 그 다음에 저기 인천 계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보다 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왜 나한테만 지금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 지금 토지용 이제 3기 신도시들 먼저 발표한 지구들인데 이 정도 이 토지용 지금 실시계획인가 곳이 뭐 이제 실시 설계하고 조만간 착공하고 조금 있으면 뭐 30년 정도에 입주하고 하겠지.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면서 이용을 해야지만 GTX에 대한 그 편익 비용 편익에 대한 그 또이또이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반대하는 거야? GTX-A 개통 3월 31일 날 했어. 먼저 선개통 구간이고 수서에서 동탄 구간. 자 수서요. 수서요. 서울의 수서 SRT랑 타는 그리고 성남역 판교 옆에 쪽에 좀 있어. 그리고 용인 구성역이야. 구성역이라고 하는 것보다 용인역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 것 같아. 플랫폼 시티. 플랫폼 시티 딱 중간에 있는데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있어. 그래, 빨리 좀 잘 좀 해. 빨리 해서 개통도 빨리 하라고. 그 다음에 동탄. 원래 GTX-A의 마지막 원래 역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연장이 되게 되겠지 평택까지. 보자고. 그 GTX-A가 24년 3월에 개통이 됐는데 보통 GTX가 부동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면 그 계획이 발표됐을 때 한번 그 주변 지가가 움직여. 하겠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했을 때 착공예라들 진짜 한다. 막 이러면서 한번 또 반짝 움직여. 그리고 개통할 때 마지막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GTX 같은 거 좀 유념해야 될 거는 A, B 신호선 다 발표했어. 계획을 발표했다 이거지. 다 이미 지가 상승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어. A, B 신호선은 착공도 했어. 여기까지 다 반영이 돼 있어. A 노선은 개통도 했어. 이미 호가는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자, GTX 뭐 C 협약 이후에 그 시기가 지나는 주변 도시들의 지가들 보면은 다 올라가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면은 확실해. 특히 최근에 보면은 도시의 지가 상승의 요인이 철도에 따라서의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것들이 나는 근데 많은데 이 표를 보면 실제로 상승액이 크진 않아. 그렇잖아? 지금 거의 뭐 1%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다른 데들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락을 막아주고 있는 건 거지. GTX 그 이슈가. 이 GTX 호재 정말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과거에 막 GTX 들어온다 해가지고 정말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이 있어. 인도권 지역 10억, 15억 훨씬 넘게 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 그러니까 섣불리 들어갔다가 진짜 상투 잡는다. 상투 잡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내가 여기에 적정 가격으로 얼마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GTX만 너무 믿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도시계획적인 측면인데 과거에는 거리가 멀면은 저 도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단 말이야. 보통은 이제 펼친 우산과 접은 우산으로 되는데 이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 KTX 또는 SRT 같은 고속철도가 도입이 됐을 때 그 단일 생활권에 대한 그 일일 생활권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거리 과거에 얼마였지? 우리 차 타고 가면은 8시간. 8시간 정도 걸렸나? 언제쯤 말 타고 다녀. 대여섯 시간. 그지? 근데 KTX 개통되고서 2시간 2시간 반. SRT도 2시간 반. 반 이상으로 줄었지. GTX도 비슷해. 그 과거에 철도나 뭐 차로 가면은 예를 들면은 동탄에서 삼성까지 얼마? 차로 가면 1시간 반 걸리나 지금? 근데 GTX가 들어오면 몇 분? 20분, 25분. 그러니까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이게 압축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 같은 시간과 거리가 압축되는 저분우산 같은 이제 도시공간 구조가 생기는 거고. 펼친 우산에서 접은 우산. 이거 누군지 되게 잘 만들었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 소민호 박사님 투연에 정말 훌륭한 비유. 그리고 이게 제 5차 국토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야. GTX 도입이 되면 우리 과거에도 논의가 됐었던 이제 KTX하고 SRT 도입이 됐을 때 그때 그랬지. 뭐 전국 사람들이 다 서울로 이제 빨대효과처럼 밀려들 거다. 지방 다 죽을 거다. 근데 20년, 10년 지났는데도 똑같 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야. 서울로의 집중이. 그럼 GTX가 이제 보편화됐을 때 그러면 서울로 집중이 완전히 될 것인가? 아니면 경기권으로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어때? 이건 KTX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잖아. 그래서 서울의 집중도가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중도가 강화될 것이냐? 나는 강화됐다고 보거든. 왜냐면은 어쨌든 서울의 인구는 나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리고 있고 지방은 줄고 있고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혼동되는 거는 두 개를 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자리와 주거를 분리해야 돼. 나는 일자리는 빨대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냐면 교통이 좋아지니까 사람들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근데 일자리는 입지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해당 산업의 네트워킹이나 연계성이나 뭐 입지적인 그 상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GTX 이런 것들 교통수단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도심의 어떤 그 일자리의 집중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방의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빨아들여질 거다. 근데 반대로 주거는 분산 효과가 더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좋은 입지 일자리에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면 되다 보니까. 근데 내가 교통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잖아. 뭐 2시간, 3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1시간이면 가 어쨌든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난 차라리 내 집이 넓은 게 좋겠어. 그다음에 내 주변에 산이 많고 이런 게 좋겠어라는 분산 효과가 난 더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둘 다 있다 생각해. 그래? 나도 새끼 얘기랑 동의를 하는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 만약에 비주거와 그러니까 일자리나 산업이나 여가나 이런 것들과 주택가 모든 것들이 다 자립해서 지방으로 확산된다라고 하면 분산된다 그러면은 GTX를 망하는 거지. 누가 이용을 해? 결과적으로는 GTX의 이용 수요는 통학이나 통근에 대한 이용 수요일 거고.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 아까 주거와 비주거를 분리해서의 어떤 그런 공간 구조가 재편되는 게 아닐까. 그래. 그럼 나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어. 확실하게. 감소세. 경기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저 GTX가 우선 올해 개통이 됐는데 뭐 30년까지 ABC가 다 완전 개통될 때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재미난 공간 구조가 재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 좋은 주제였습니다. 재밌었네요.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학문적인 주제로 근데 지금 정책이랑 부동산 얘기만 하다가 재밌었습니다. 자, GTX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인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